아니 이 양반아, 이것도 모르나 이 양반아 하니까 합사람이 있다가 뭐 이 양반아 너 몇 살이야? 안녕하세요. 상식으로 살기입니다. 앞에 영상에서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고 이 양반아 라고 하면 뉘앙스가 좋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 양반이라는 계층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위 계층의 신분이었는데 왜 아이고 이 양반아 라고 하면 뉘앙스가 좋지 않게 들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반이라고 하면 문반과 무반의 합칭입니다. 문반은 하늘천 따지 하면서 공부를 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이고요. 무반은 창과 칼로 문과시험에 합격하여 관료가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본래의 의미보다는 신분구조상 가장 그 권력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양반이라는 말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고려는 918년 왕건이 창립해서 나라를 세워서 1392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지고요. 조선은 1392년부터 1897년까지 이어지는 약 500년 동안 이어지는 대한민국 이전의 저희 나라입니다. 지도가 좀 다르죠. 고려 때는 지금의 북한의 이 위쪽, 이 위쪽은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북진 정책을 해서 나라를 넓혔죠. 고려 말에 이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색. 14살에 송균관에 합격할 정도로 천재죠. 이색이라는 이 선생님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고려 말에 부패한 사대부들 그리고 사찰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를 느끼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상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상한데 정몽주는 고려시대 충신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력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은 기존의 권문 세족과 달리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했냐? 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진출합니다. 집안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고 이제 물이 흐르면 뚝을 막아가지고 여기다 땅을 개척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무슨 김씨 무슨 파 할 때 그 파가 다 이때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지방에 이제 그 세력을 형성을 해서 양반들이 이제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반 제도의 전국화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신진사대부들과 또 등장한 신흥무반 세력들, 대표적으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여기 들어가죠. 이런 신흥무반 세력들과 같이 협력해서 고려 말에 개혁을 독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92년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 건국되어집니다.
그 후 200년 후에 조선 최대의 위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전까지는 이 양반 제도가 그나마 안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 후에 이제 1600년대가 시작되죠. 1600년 17세기가 시작됩니다. 17세기가 시작되면서 조금 양반 정책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양반 아버지가 있으면 양반 아들에게는 균등분배를 했어요. 재산을. 그러니까 모두 다 살만했죠.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균등분배가 이제 장자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뭐 차남, 또 차남의 차남, 그러면은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반들이 점점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1800년대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임금이 되면서 김조순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조순. 안독립 씨죠. 그래서 김조순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집안이 다 알아서 해먹는 거예요. 해먹는 방법은 돈 받고 벼슬 팔고 돈 받고 신분 상승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반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돈 받고 이 중인 계층들이 전부 다 이 양반 계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 중인 계급들이 세금도 내고 나라의 미천인데 전부 다 양반이 돼갖고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노비들을 신분 상승을 시켜요. 납속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받고 신분 상승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이때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이 양반의 수가 약 7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 중에서 진짜 양반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가짜 양반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계급을 사는 가짜 양반이 많아지게 됩니다. 웬만하면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할 때 아이고 이 양반아 그러면 아이고 실력은 없으면서 빼가고 돈으로 계급산 이 양반과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양반아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고 이 양반아의 이제 유래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 양반아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아이고 이 국회의원 같은 놈아, 아이고 이 검사 같은 놈아 이런 욕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